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문제를 갖고 갈등이다. 이런 건 완전 오버입니다. 예, 언론들이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딱 느낌이 그래서 총 3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재명, 이해찬도 뿌리쳤다. 민주당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 이래가지고 이게 포털 사이트에 퍽 하고 떠 있더라고. 그래서 이해찬 상임 고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27일 전한 말이다. 이 한국경제 기자 얘 이름은 뭐야? 한재영, 김종우. 어쨌든 설마 없는 얘기를 지어냈겠어? 누군가가 했으니까 하겠지. 이런 말을 하겠죠. 그죠?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인사 수준이 아니고 아예 정치 인생을 아예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한테 방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전화 드립니다. 방금 전화가 왔어요. 아니랍니다. 완전히 오버라고 합니다. 네. 왜 이제 이 한국경제가 이런 기사를 쓰냐 이러면 이제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썼잖아요. 명문정당 사수를 위해 임종석 살려야. 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고문이 이런 말을 했다. 명문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전 대표는 명문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산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가 명문정당의 굳건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표지가 됐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이 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최근 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해찬 상임 고문이 몇몇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게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조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크로스 체크를 완료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속보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 기자들의 취재력에. 내가 정치권만 취재하는 기자도 아니고 저 속보는 못 쫓아가요.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쫓아올 수 있는 기자 몇 없을 겁니다. 한겨레 기자들도 저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한겨레 기자들은 이재명 대표 쪽이나 기타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에겐 접근이 잘 안 되거든. 저는 돼. 예.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결국 취재를 완료하면 결국 제 취재가 늘 맞아요. 예, 여러분 뭐 몇 개월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일단 한겨레 기사는 제가 그래 이럴 순 있지. 이해찬 고문이 이 정도는 원칙적으로 얘기할 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지영 기자가 허위 기사를 썼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한국경제가 이런 기사까지 쓰니까 아예 막 갈라선 것처럼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럴 리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예 그 작정하고 좀 여기저기 좀 전화를 돌린 거예요.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보도니까 좀 여러분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500명 보고 있어. 여러분 한 5천 하여튼 최소한 5만 명에게는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이해찬 고문과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사적인 대화까지 하시는 모 정치인 그리고 아예 이해찬 고문과 아예 정치 인생을 몇 년째 함께하고 계신 완전히 이해찬 고문의 오른팔 이 3명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크로스체크를 완료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된 발언이냐면 이해찬 대표가 이 얘기는 한 건 맞대요. 맞는데 이걸 누구한테 한 소리냐? 홍익표 원내대표랑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물어보니까 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취재원들에게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취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고문과 가까운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한겨레에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이거나 홍익표 원내대표와 가까운 고민정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크게 보도하는 건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들일 거거든. 한겨레는 늘 반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 이걸 알려줬을 리가 없죠. 아니면 이해찬 고문이나 이재명 쪽에서 이해찬 고문도 이걸 알려줬을 리가 없어. 왜냐면 이해찬 고문이 이재명 대표랑 무슨 갈등을 조장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나마 민주당의 원로 고문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한겨레에 얼씨구나 하고 흘려줄 리가 없죠. 이해찬 고문 쪽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도대체 이 한겨레 취재원이 누굴까? 분명히 임종석과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어떤 친문 기득권 세력일 거다. 예. 라고 의심은 했는데 역시 나네. 제가 오늘 아예 각 잡고 취재를 해보니까 예. 홍익표 원내대표랑 이해찬 고문이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해찬 대표가 뭐 임종석도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전면 아예 얼굴에다 대놓고 홍익표 원내대표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임종석 보고 좀 물러나라 그래. 걔 뭐 언제까지 우리가 국회 일자리를 국민이 보장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당의 화합을 중시하시는 분인데 이해찬 고문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비슷한 취지로 어떤 식의 질문을 했을 것 같고 이해찬 전 대표의 스타일답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건 맞대. 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뉘앙스로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레 기사엔 그게 빠진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어떤 임종석 공천시키세요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뭔가 이렇게 전한 것처럼 이해찬 고문께서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게 공천 문제를 조언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 의원이 누구냐면 홍익표야. 홍익표. 알고 봤더니 난 또 이걸 그래 이재명 대표 쪽에 직접 전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냥 이걸 들은 사람도 홍익표, 여기 이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게 전했다라는 사람도 홍익표, 그냥 홍익표. 그러니까 홍익표 거의 셀프 기사야. 이게 기사는 한겨레 엄지원 기자가 썼지만, 이거 홍익표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전달하고, 홍익표가 쓴 기사네, 이제 보니까. 한겨레, 엄지원, 다 들켰어, 이렇게 며칠이면, 너의 선배 허재영 기자가 너 나 싫어하지 지금은 내가 너 비판하니까 미안하다 지원아 우리 사이는 좋았는데 과거에 엄지원아 결국 다 들킨다 너 세상에 거짓말은 없어 너 솔직히 말해 너 이거 정확하게 누구야 이거 홍익표지 근데 일부러 감춰준 거지 너 왜냐면 이게 홍익표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히면 왠지 그죠? 내가 홍익표 편 들어주려고 이렇게 기사 쓴 거 들킬까봐 너 일부러 감춰줬지. 그리고 이것도 몇몇 지도부 의원에게 이해찬 고문이 조언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몇몇 지도부 의원도 이것도 홍익표잖아 알고 봤더니. 지금 기사에는 이게 무슨 박찬대 의원이나 뭐 아니면 정청래나 뭐 이런 정도 급의 전한 걸로 교묘하게 해석되도록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그냥 홍익표였네. 야, 내가 오늘 3명에게 전화 돌렸어. 너 못지않게 내가, 너보다 사실, 자꾸 반말해서 미안해, 지원씨. 엄지원씨! 엄지원 기자야, 내 후배 기자야. 미안해, 반말해서. 금방 들통난다, 내가 각 잡고 취재하면 니네 기사의, 진실성에 대해서, 금방 취재해. 그러니까 니들 한겨레, 이거 자체가 오보는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발언의 파급력이 실리잖아요. 근데 한겨레가 이런 보도하니까 막 파급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국경제가 자신 있게 오늘 이런 기사를 받아갖고 쓰는 거야. 아예 이재명이 뿌리쳤다 막.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이해찬 고문의 특징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몇몇 이제 이해찬 고문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뒤에서 그죠? 이분이 개항을에 당선되고 나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용기를 복돋아주고 끝까지 옆에 서 있었던 아예 처음부터 옆에 서줬던 분이 이해찬 고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임종석을 살리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경고하고 뭐 등을 돌리고 이해찬 고문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 돌려본 거예요. 하도 이상해갖고. 그리고 이해찬 고문의 원래 스타일이 이제 오랫동안 이분을 지켜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인데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할 때 콕 집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회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이것도
우회적 표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한테 꼭 전하세요. 임종석 살리세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취지로 의원들이 좀 갈등이 좀 있는데 참 이 대표께서 우리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예. 이해찬 고문님은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해찬 고문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아 그래요 뭐 비리가 뭐 이렇게 뭐 돌출된 것이 아니라면 뭐 어쨌든 개파 화합을 위해서 당 대표도 생각을 좀 하실 건 하셔야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는 이런 취지에서 전 잘 화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뭐 이거는 약간은 제 이제 어떤 취재에 의한 약간의 이제 부가 설명인데 제가 뭐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들은 건 아닙니다만 이해찬 고문이 원래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론의 이간질에 가깝다. 한겨레는 이간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종석이랑 이 친문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정치부 기자들이 그들의 어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뭔가 좀 발언을 윤색하거나 어떤 발언의 어떤 뉘앙스나 무게 이런 것들을 막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그 한겨레가 이렇게 한번 공을 뻥 차니까 한국 경제가 아싸 받아가지고 아예 이해찬하고 이재명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분당 뭐 이렇게 기사를 막 키우고 있어. 근데 포털 사이트는 예, 막 뭐 구분도 없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제목 달아서 톱 기사로 내잖아요. 저만큼 취재된 기자가 지금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내용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결국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예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당직을 사퇴했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겁니다.